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경찰이요,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부정선거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지난 2023년도에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제가 일간신문에 썼던 칼럼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뒤 잇따른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요, 어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단체 4곳이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관계자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23년 10월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노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해 고발한 것이죠. 2023년도 10월에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서 검찰이 고발장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한테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사건이 넘어올 때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사건을 초기부터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선관위 공무원들이 투개표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고발 유지에 따라 사건을 정식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발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피고발인 노태악이를 수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사건이 넘어올 때 수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건을 초기부터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2대 지난 4월 10일 부정선거는 노태악 위원장하고 김용민 사무총장이 부정선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는 해산해야 됩니다. 무려 지역구 국회의원이 53명이 낙선자가 당선자로 바뀌었으니 이것이 국헌 논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3년 10월에 국정원에서 이러한 해킹 부정선거 관련된 것을 선관위를 조사한 것을 제가 칼럼 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래간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릿지 경제신문사에 2023년 10월 31일 19면에 실린 겁니다. 19면에 제 칼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해킹 보안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칼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이 사실상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결과 드러났다.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 5월 선관위의 북해킹 대응 및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리에 대한 부실 우려가 제기된 이후 선관위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 보안 점검을 구성해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보안 점검은 시스템 취약점, 해킹 대응 실태, 기반 시설 보안 관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진행되었다.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취약점 점검에서 다양한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투표 시스템 중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는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원회 비밀번호가 12345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 통해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마치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 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투표자 수를 점검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기각시켰어요. 예? 이 헌법재판관 문영배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부정선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영배는요 어떤 자냐, 지역선거관리원장도 했고요, A웹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출장도 갔고, 여기에 대표로 헌법재판관이 왜 선거기관 협의회에 출장을 갑니까? 그리고 지역선거관리위원장 할 때 선거관리위원들하고 일본도 여행을 간 거 아니에요. 한 통속입니다. 이 대법관들하고. 이게 사법부 카르텔이라는 거 아닙니까? 2021년 4월경 선관위 인터넷 PC가 북한 김숙희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상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회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저장 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이 되었다. 선관위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보안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개량 평가를 실시했다. 선관위는 2022년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 점검 자체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국정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합동보안점검팀이 31개 평가 항목을 동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 31.5점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선관위 시스템이 이렇게 취약하게 운영돼 왔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된 것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내년 총선이라는 건 2024년 4월 1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제가 지적했잖아요.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해킹으로 당락이 좌우된다면 큰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2023년도 10월 30일 제 칼럼입니다. 지금도 지난 21대 총선 부정선거 논란이 4년 가까이 여전한 상황이다. 내년 4월 20일에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는 거짓과 이손으로 더 이상 국민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투개표 조작을 방지할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헌법기관이 공격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심각한 위협으로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지금 사회 혼란이 야기된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로. 국가정보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의 주도기관이며 중추기관이다. 현재 사이버 보안 업무는 민관과 공동으로 공공부문에는 선관위, 국회 등 헌법기관과 행정부로 분류된다. 만약에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지금과 같은 대응체계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늦을 때가 빠를 때이다. 국회는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국가총괄기관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칼럼을 제가 브릿지 신문사에서 2023년 10월 30일 제 칼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법에서 정보원에서 수사권을 박탈시켰어요. 간첩 잡는 거를 없앴다고요. 경찰로 이관시켰잖아요. 그리고 국가정보원법에 뭡니까? 조사권까지도 없애겠다고 이런 입법을 발의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지금 반국가 세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신의 한 수였는데요. 이거 정말 이번 기회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깨달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입법, 사법, 행정에 고정 간첩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척결할 수 있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2대 선거는 무효입니다. 다시 선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